소개를 드릴게요. 진료 가방을 들고 산 넘고 물 건너 환자를 찾아가는 상간마을 슈바이처 방문진료센터의 왕진 의사 양창모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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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전공은 어떻게 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공했습니다. 가정의학과시군요. 보통 그 왕진 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이 가정의학과가 좀 많으신 편인가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저 왕진이 예전에는 그 가끔 있긴 해도 요즘은 좀 사실 왕진 다니시는 저도, 선생님들을 네. 뵙기가 좀 쉽진 않아서. 그렇죠. 예. 왕진 의사가 굉장히 드물고요. 맞아요. 제가 있는 강원도가 한 3,000분 정도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왕진 가시는 의사 선생님 한 3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중에 한 분이시군요. 예, 0.1%니까 굉장히 드물죠. 그 왕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전공의 과정에서 왕진을 처음 갔어요. 그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찾아가 뵌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의과대학 안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왕진을 접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겠죠. 환자분이 집에서 못 나온다 하시니까 제가 찾아가긴 했지만 뭐 그게 이제 왕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던 거죠. 전문의가 된 후에도 왕진을 계속 하신 겁니까? 아, 예. 전공이 이제 마치고 원주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이제 처음 의사생활 시작했는데 그때 낮에는 이제 진료를 보고요. 저녁 시간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왕진을 갔었습니다. 춘천으로 병원을 옮기시면서 잠시 좀 왕진을 멀리 하신 적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예. 그때는 한 10년 정도는 제가 춘천에서 이제 동네 의사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는 이제 왕진을 가지는 못했었고요.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보는 진료 시간도 좀 짧아지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은 이렇게 할머니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환자용 의자까지 이렇게 들어와 앉으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고정이 너무 불편하시고 어지럽고 하시니까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부축을 해드리면서도 초조한 거예요. 빨리빨리 진료를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그래서 좀 이거는 아니구나. 사실은 진료실 안에 의사라고 하는 게 약간 해녀랑 비슷해요. 해녀분들이 5분 이상 그래도 바닷속에 잠수할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환자분이 진료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잠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지나면 이제 마음이 급해져요. 네. 빨리 내보내야 되고 또 다음 환자가 들어와야 환자가 또 되고. 들어오셔야 예, 되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때. 지금은 이제 왕진만 하시는 건가요? 네. 아마 전국에 왕진만 하는 의사 선생님은 저 말고 서울에 한 분 더 계신 것 아, 같아요. 계십니까? 두 사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나 쉬는 날은 선생님께서 직접 정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팀이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왕진센터에. 저하고 이제 간호사 선생님 한 분하고 마을 활동가 이렇게 세 사람이서 이제 그 왕진 가는 날짜를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계신 이제 방문진료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춘천에 있는 곳인데요. 춘천은 소양강 댐이 있잖아요. 네네. 댐 때문에 호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네. 이제 스몰된 지역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 스몰된 지역 그 주민들한테 지원 서비스를 해요. 그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왕진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2년 됐어요.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이제 어르신 중에는 그 소양호 이제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호수를 보면서 저 물속이 내 고향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했어요. 걸어서 시내에 갔다 올 수 있었던 곳인데 이제 물에 잠겨 버리니까 이동이 힘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면 산을 넘어서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옷을 여벌을 한 벌 더 가지고 가신대요. 흙탕물이 닿을 때 옷에 예, 범벅이 되니까 그 정도로 중간에 옷을- 이제 옷을 갈아입고 또 이제 시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내가 좀 떨어진 곳에서 하시면은 네. 병원 가는 데만 거의 뭐 하루 그냥 진짜 그쵸, 반나절 걸리는 거 있어요. 제가 만나뵌 이제 할머니 중에 한 분은 그 할머니 댁에서 그 정류장이 이렇게 보여요 눈으로. 그러니까 그 거리가 한 1.2km 되거든요. 그 뭐 건강한 성인이면 네. 한 10분, 15분 정도 걸리는 그렇죠. 거리예요. 그렇죠. 뭐 길게 잡아도 한 20분이면 뭐 예. 그 정류장에서 첫 차가 9시 반에 아침 9시 반에 있는 거예요. 아침 9시 반에. 예. 근데 7시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침 7시요? 예. 2시간 반 전에 나가시는 거죠. 걸어서. 예.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게 어르신이 무릎이 많이 불편하시고 또 허리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걸을 때마다 계속 쉬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좀 쉬시고. 예, 계속 쉬어야 되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미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도 이제 바로 병원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또 병원으로 가고 아니면 택시로 갈아타거나 이렇게 해서 가시니까요. 반나절은 걸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우 이거 병원 한 번 가시는 길이 진짜 너무 되네요. 너무 힘들죠. 돼요. 네, 힘들어요. 진료팀도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길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좀 쉽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죠. 길이 잠긴 마을도 있어요. 그 호수가 이제 물이 항상 그대로 고여 있는 게 아니라 가을 되면 이렇게 물이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있던 길이 잠기기 때문에 여름에는 차로 갔던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니 지금도 좀 등산화를 신어서 아, 예, 제가 그렇습니다. 약간 왜 등산화를 신으셨지 했는데 네. 이게 왕진 가기 전에는 요 등산화를 꼭 챙기신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왕진 갔을 때는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 언덕에 있는 그 할머니 댁에 이제 찾아가는 길이었는데 제 신발 앞에 이렇게 붉고 검은색 띠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뱀이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뱀이 이제 그 유혈목이라고 하는 뱀인데요. 네.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때부터 이제 제가 등산화를 이제 신고 다니기 시작한 거고요. 아. 혈당 한번 재볼게요, 어머니. 예, 예. 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예, 밥 먹고 뭐 다른 거 드신 거 있어요? 사탕 하나 먹었죠. 사탕? 당은 괜찮으시네, 165니까. 당은 괜찮으셔요. 예. 예, 165. 무릎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요즘에? 요새 좀 더 아파. 아, 그래요? 예. 그때 6월 달이었죠, 주사 맞은 게. 그거 맞고는 예, 예. 그래도 좀 괜찮으셨잖아. 예, 괜찮았었는데. 예. 무릎 좀 잠깐 봐볼게요. 베개. 아, 그래서 베개 오신 거구나. 아, 미리 알고. 예, 한번 누워보세요. 조금만 볼게요. 어머니, 어느 쪽이 더 무릎이 아파요? 양쪽이 다 그래요, 지금? 자, 한번 무릎 좀 이렇게 돌려볼게요, 어머니. 자, 힘 빼시고, 요거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더 하면 어때요? 여기서부터 아파요? 여기서부터? 조금만 조금.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절염 때문에 무릎 아프신 거니까 오늘 좀 주사를 맞을게요, 그러면. 자, 좀 따끔해요, 어머님. 따끔. 아이고. 아, 잘 참으셨어요. 아이, 고생하셨어요. 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잘 겁이 참으셨고요. 있으셨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잘 지내세요? 네. 중상으로 꼭필 네, 때는 뭐 그때 봬요. 또. 맞아요. 네. 네. 가장 최근에 좀 생각나시는 어르신 한 분이 있어요. 이제 할아버지셨는데 본인 집 화장실에서 이제 넘어져서 골절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르신 댁을 찾아가서 화장실을 봤더니 정말 이렇게 바닥이 미끈미끈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 넘어지신 건데, 근데 그 화장실이 너무 낯이 익은 거예요.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이 어르신 댁 왕진 왔을 때 그 화장실을 썼었어요. 썼는데 넘어질 수 있겠다, 어르신이. 생각을 하셨군요.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아, 못 하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왕진 갈 때 이렇게 그 미끄럼 방지 패드라고 해서
바닥에 붙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유, 화장실 갈 때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미끄러울 것 같으면 이제 붙여놓긴 한데 저희가 왕진 가서 어르신들한테 해드리는 일이 꼭 의사로서만 해드리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게 꼭 주사, 약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을 만들어드리고 난간을 만들어드리고 필요하면 반찬을 서비스해드린다든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돌봄에 필요하잖아요. 네. 어머니, 화장실 저기 바닥이 미끈미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가 미끄럽지 않게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 좀 하나 붙여드리고 갈게요. 아,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해내려면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희가 방문 진료했던 할머니 한 분이 눈 시야가 한쪽이 아예 안 보이시고 다른 쪽은 수술을 하면 이제 살릴 수 있는 시력이었어요. 안과 수술을 이제 좀 해보자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할머니 댁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일일 간병인 해주실 분을 그 할머니가 사시는 면사무소의 그 주무관께서 알아봐 주셨어요. 또 실은 할머니가 차가 없으니까 대학병원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동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이제 그 추적 검사하고 이제 관리할 때까지도 계속 이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가 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참 많이 고마워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아하시죠? 그죠. 네, 예. 실제로 뭐 계란도 주시고 이제 뭐 요거 한번 먹어보라고 네, 또 채소도 예, 많이 주시고 하시고. 네. 어떤 어르신은 이제 전화를 해서 저희한테 마당에 이렇게 앵두나무가 있는데 예. 앵두 따러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또 먼 길 오시는 걸 아시니까 그렇죠. 네. 고마운 마음을 그냥 이거 그건 어머니 드셔도 돼. 그건 아주 또 저거는 조금. 아예 야 머리 가지고 가면 잘 먹을게요. 그거라도 좀 드리고 싶어서 드리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마음은 좋은데 밥이라도 이런 데서 좀 해놨다 한번 뜨고 갔으면 좋은데 그러질 못해 좀 마음은 아프네요. 선생님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검사도 해주시고 손 한 번 정도는 이거 올라간 상태에서 드셔야 좀 정확하게 나와요. 예. 참 어떻게 생각하면 뭐 형제 같아요. 엄청 고맙죠. 선생님 사진을 간직하고 있는 어르신도 계시다고 그래요? 아, 예, 예. 제가 그때 원주에 있을 때 있던 병원이 이제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돈을 출자해서 병원을 설립해서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오셨던 할머니세요, 환자분들은. 근데 신장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할머니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셨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조합원분들이 같이 한번 도와줘서 해보자 이렇게 하셔갖고 응원하셨고. 예, 예. 어떤 조합원 자제분은 막 돼지저금통 가져오신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또 이제 할머니 수술하실 때 수술방 앞에서 이제 쪽잠 자고 이제 밤 새우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할머니 수술을 하시게 됐었어요. 제가 한 5년 만에 아마 그 어르신 댁에 갔던 것 같아요. 방에 이제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거. 많이 죄송했죠. 제가 이제 사실 얼마 동안 못 찾아가 뵀는데 뭐 저한테도 굉장히 소중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제 명함에 있는 이분이세요. 아 여기 계시네요. 우리 어르신께서. 여기 또 사진 또 뭐 굉장히 잘. 이 사진이 그때 회복하시고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런 게 써 있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새벽 시간만 아니면 괜찮아요. 네. 이게 새벽 시간만 아니면은 밤 한 10시도 괜찮으시다니. 그때 이제 예, 저 병원 다닐 때 그렇게 그랬어요. 아.
어르신들이 외로움 때문에 더 좀 아프신 것 같다고.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플 때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네. 좀 그래도 60대 때는 혼자 살아도 운전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가실 뭐 수도 만나고 있고. 싶은 사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몸이 아파지고 집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면은 커피라도 한 잔 맞아요. 먹고 가라고 하시고 뭐 과일이라도 이렇게 맞아요. 주시고. 네. 예. 어르신들이 저희가 이제 왕진을 딱 갔을 때 처음에 커피를 내놓지 않으세요. 아 이제 어르신 그럼 저희 이제 일어날게요 하면 그때 이제 커피 한 잔 하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중간에 내놓으세요. 네. 그게 타이밍이 참 그 어르신들이 왜 얼마나 외로운가를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누군가 찾아온 사람이 이 집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진료실에서 환자분 만나는 시간보다 거의 한 대여섯 배는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에 4군데 정도밖에는 네, 못 가시는 맞아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네. 아우 냄새 좋네. 아 저번에 앵두도 땄었잖아 우리 6월달에. 앵두밭에서 어머니 찍은 거 엄청 예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거 드려야 되는데 사진 찍은 거? 이게 좀 유독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또 어르신들이 좀 계시다 그래요. 아 예.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에 사셨어요. 겨울에 이제 가보면 거의 실내 온도가 영하예요. 그러시겠죠. 예.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이렇게 기본 측정하는 게 있어요. 이제 산소 수치라든가 맥박 같은 거 체크하는 거. 근데 그걸 딱 손에 꼽았는데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고장났나 해가지고 제가 제 손을 해보니까 측정이 돼요. 그게 할머니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너무 추우신 데 계시니까. 네, 너무 추운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비벼서 따뜻하게 해서 이제 재보니까 측정이 돼요.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항상 웃는 낯이고 그리고 너무 다정하세요. 저희가 가면 항상 이렇게 아랫목으로 저희를 엉덩이를 끌어서 앉으라고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 할머니 얼굴을 보면 아 나도 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얼굴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제 방에 딱 따뜻하게 이제 누워 있을 때 컨테이너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추운데 어떻게 지내실까? 그 한쪽 컨테이너가 한쪽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 창문이 잘 안 닫혀요. 이게 안 맞아서. 근데 얼마나 이게 이 추우실까요? 밤은 어떻게 지내시나 이런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날씨가 춥다고 해서 뭐 제가 제 가족이 아닌 누군가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왕진을 가고 그 할머니를 만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 예, 참. 또 직접 이렇게 발로 뛰다 보면 좀 이런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 혹시 없으세요?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게 병원에 지금 가고 계세요. 어르신들 몸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거동이 불편하시고 뭐 무릎 관절염도 있고 지팡이도 짚으시고 이러시는데 이런 어르신들이 이제 시내로 가서 약을 타러 가시는 거예요.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마을에 제일 좋은 건물이 마을회관이에요. 가보면 동네 가보면 맞아요. 그 마을회관에 의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좀 진료를 봐주고 처방전을 그러니까요. 발급해주고 하면 그러면 굳이 어르신들이 힘들게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바뀌었으면 좀 좋겠네요. 네.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